또 화두는 박근혜 전 대통령입니다. 근데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속 기간이 연장이 됐습니다. 길게는 내년 4월까지 구속 기간이 연장이 됐는데요. 자, 법원에서 구속을 연장하게 된 이유. 자, 설명했습니다만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더 해주시죠. 그렇습니다. 그 법원 재판부 같은 경우에는 핵심적인 키워드가 증거인멸 우려를 들었습니다. 증거인멸 우려가 있기 때문에 어떤 그 구속의 필요성과 상당성이 인정된다 이렇게 해서 추가적인 영장을 발부를 했는데요.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는 취지는 무슨 말이냐면 일단 석방이 됐을 경우에는 기존에 많은 그 증언을 했습니다만 다른 사람과 입을 맞추어서 기존에 있던 사람들이 증언을 뒤집을 가능성이 있고 아직까지 한 300여 명의 어떤 증인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분들에 대한 그 직간접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는 그런 취지에서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법조인들 사이에서도 상당 부분 그 견해 대립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사실 제가 봤을 때도 이미 상당 부분 지금 그 6개월 이상 가까이 그 재판을 진행을 했기 때문에 증거인멸 우려를 앞에 내걸었습니다만 오히려 사실상 이번에 구속영장을 발부했는 것은 사실상 도주 우려가 있다는 쪽에 방점이 있는 것이 아닌가. 무슨 말씀이냐면은 아무리 전 대통령이라 한다 하더라도 그 중형의 가능성이 있을 경우에는 도주의 우려가 있다라고 봅니다. 그렇지만 이번에 외면적으로는 증거인멸 우려만 얘기를 하고 도주 우려를 얘기를 하지 않은 것은 사실상 이 1심 재판부로서는 유죄의 심증을 가지고 1심에서 중형을 선고할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는데 그것을 전면으로 내걸 경우에는 사실상 사전에 심증을 드러내는 거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그중에 하나 딱 증거인멸을 해서 결정을 해서 사실상 내 어떤 심증을 가급적 드러내지 않으려고 하는 어떤 그 중도적인 그런 판단을 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법리적으로는 충분히 그렇게 해석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들릴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판사의 입장에서 우리가 봐야 되지 않겠나 이래 봅니다. 아마 언론의 보도에 따르면은 이번에 판결한 판사가 굉장히 우수한 판사라고 이렇게 이제 보도 나오는 것도 봤습니다만은 판사의 생각이라는 것이 결국 법과 원칙에 따라서 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이제 가만히 보면은 이 사건이 얼마나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건이겠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석방을 시킨다 그러면은 그에 다가오는 비난 여론, 이 비난 여론을 감당하기가 굉장히 힘들 것이다. 이런 생각을 좀 인간적으로 해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고. 그래서 이 부분은 방금 우리 최 변호사가 지적하셨습니다만은 저는 단순하게 이게 정치적 판단이 우선한 그런 판단이 아니냐 이렇게 봅니다. 말씀하셨다시피 박근혜 대통령이 불기소 바깥에 석방이 돼서 재판을 받는다 그러면은 박근혜 대통령은 대한민국에서도 서너 손가락 깎이는 정치 지도자 출신 아닙니까? 대통령을 했던 그런 팬덤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석방된 자유로운 상태에서 정치 세력화가 되기 쉽고 정치 세력화가 된다 그러면은 재판의 불출석이라든가 재판의 연기라든가 기피라든가 이런 것들이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는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사법부에서는 이 풀어두는 것보다도 구속영장을 재집행해서 구속기간을 늘려두는 것이 오히려 유리하다 이렇게 판단하는 것이죠.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억울한 것이죠. 여러 가지 법리적인 원칙, 형평성의 원칙 이렇게 따져보면은 이게 인간의 존엄도 무시한 채 그들 구속기간을 미결 상태에서 계속 구금한다는 게 이게 문제가 있다. 그러나 다른 한쪽에서 봐서는 사법부에서는 풀어주게 되면은 더 큰 사회적 혼란이 가능하다. 법리적인 판단이 사회적 환경과 거기에 대한 요소까지도 포함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이 더 우선한 것이 아니냐. 실제 이 부분에 있어서는 헌법재판소도 1심의 구속기간, 이른바 미결 구간을 6개월로 제한하는 취지는 뭐를 어떻게 밝혔냐 하면은 그 피고인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가 그 피고인이 석방될 경우에 어떤 재판 불출석의 위험이라든가 재판의 지연이라든가 증거인멸 우려보다 우선한다라고 헌법재판소가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다른 어떤 그 피고인이라다 한다고 하면은 석방되는 게 원칙이었을 것입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그 재판부가 결정을 했는 것은 지금 이 교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 석방을 했을 때의 어떤 사회적 파장, 결국 법과 원칙보다는 어떤 현재의 어떤 여론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사법부가 상당 부분 신경을 썼는 그런 판단이라고밖에 볼 수 없는 그런 점이 아주 큰 작용을 했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네, 이건 평론가도 말씀하시죠. 저는 생각이 좀 다른데요. 오히려 재판부가 정치적인 고려를 했더라면 이런 결정을 안 내렸을 가능성이 더 높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만약에 그런 정치적인 고려를 했다 그런다면 엄청난 지금 비난 여론에 오히려 봉착했을 가능성이 높죠. 그래서 더 철저하게 법과 원칙에 따라서 판단 내리려고 애를 쓴 결과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러니까
역시 가장 결정적인 변수가 된 것은 범죄의 중대성이 아니었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미 뭐 탄핵 심판을 받기도 했지만 그동안에 이제 드러난 여러 가지 범죄 혐의 사실이 그냥 간단하게 넘어갈 문제는 아니다라고 하는 판단이 일단 가장 먼저 고려가 됐을 것이고요. 그리고 박근혜 전 대통령이 어찌됐건 뭐 그동안 정치권에 가졌던 그런 영향력을 생각을 한다면 그러니까 직간접적으로 그 증인들에 대해서 영향력을 충분히 행사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다라고 하는 점, 그 두 가지 점을 이제 아마 결정적으로 저는 판단을 내렸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어쨌든 이제 결정이 됐습니다. 결정이 됐기 때문에 이렇게 된다면은 1심 선고를 받기까지 구치소에 수감된 채 재판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박 대통령 측은 다음 주 월요일, 그러니까 내일 모레죠. 월요일 법정에 박근혜 대통령이 출석하는데 이 자리에서 무슨 변호사가 될지 박근혜 대통령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입장을 밝히겠다고 했습니다. 이 때문에 뭐 많은 시중에서는 대체 무슨 이야기를 할 것인가 라는 궁금증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세 분께 간단히 대답을 부탁을 드렸습니다. 대체 월요일 박근혜 대통령 또는 뭐 유영하 변호사가 되겠죠. 어떤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요? 우리 최진영 변호사부터 한 번씩 간단히 말씀해 주시죠. 정말 그 어떻게 빙의되지 않으면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고 계실지 정말 그 보통 사람으로서는 생각하기 참 어려울 것 같은데요. 말씀하신 것대로 최초에는 1심 판결 선고 전후해서 뭔가를 발표를 할 거다라고 했는데 구속영장이 추가적으로 발부되니까 다가오는 다음 주 월요일 날 뭔가를 얘기를 한다라고 했습니다. 아마 박근혜 전 대통령은 지난 기일 같은 경우에도 최종적으로 무슨 얘기를 할 것이냐 했을 때 얘기를 하지 않겠다라고 했는데 그렇다고 하면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직접 얘기하기보다는 제 추측컨대는 이게 그 변호인을 통해서 얘기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 그렇다고 한다고 하면은 이 부분에 있어 가지고는 뭐 우리가 그 상상할 수 있는 것은 결국 법과 원칙대로 어떤 증거를 그 재판을 해달라라고 하는 어떤 재판부에 대한 항의가 될 수도 있을 것이고 그렇지 않다라고 한다고 하면은 이 부분에 있어서의 본인의 어떤 그 박근혜 대통령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그런 사람들에 대한 어떤 호소하는 정치적 메시지도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은데요. 만약에 그렇게 했을 경우에는 재판부의 어떤 그 심증에 미치는 영향이 그렇게 좋지 않기 때문에 그 내용이 뭐가 될지는 솔직히 제 변호인 입장에서는 아주 조심스러우면서도 예측하기가 쉽지 않은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게 참 그 재밌다고 표현하는 것이 뭐 좀 어폐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뭐 엄중한 사건을 가지고 흠위주로 이야기해서는 안 되는 부분이죠. 그러나 가만히 살펴보면 하나 특징이 재밌는 게 하나 있습니다. 뭐냐 그러면은 지금 재판이 계속되고 수사가 계속되는 과정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직접적으로 어떤 말을 한 적이 별로 없어요. 네. 그게 뭐냐 그러면 박근혜 전 대통령이 정치인 시절부터 시작해서 말을 아끼고 단어를 아껴 왔는 것이 일종의 정치적 브랜드로 봐야 됩니다. 그렇다 그러면은 우리가 역설적으로 뭐 만약에 예상을 해본다 그러면은 재판 과정에서 유영하 변호사가 이야기하는 것보다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야기하는 것이 엄청난 파괴력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발언 자체가 우리가 노멀하게 그냥 기본적으로 생각하자 그러면은 지금 행하고 있는 재판 자체가 인권이라든가 이런 것 법리적인 해석보다도 정치 판단에 근거한 부당한 재판이다. 그리고 두 번째는 나는 본인으로서는 굉장히 결백하다. 뭐 이런 정도의 기본적인 입장이다. 밝힐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죠. 그러나 여기서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이야기하는 정치적인 파괴력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나오는 내용이 어떤 내용에 따라서 상당히 정치적 영향이 크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지금 지지자들을 향해서 저는 결백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뭐 분연히 이르고 끝까지 저를 믿어주십시오라는 어떤 정치적 수사를 냈다 그러면은 이 부분은 보수 진영에 또 한 번 회오리를 일으킬 수 있는 그런 파장이 큰 그런 발언이 나올 가능성도 있다. 왜냐하면은 지금 굉장히 궁지에 몰려 있단 말이죠. 네. 그런 상황에서 뭔가 여기에서 빠져나갈 수 있는 모멘트가 필요하다. 그런 측면이 법정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직접 어떤 수사를 통해서 표현을 하는 것이 가장 적절하지 않느냐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이종훈 평론가께서 예.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은 바뀌지 않을 거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까지 계속 주장했던 거는 돈 한 푼 받은 적 없다. 난 무죄다. 뭐 그런 주장 계속 해오지 않았습니까? 네네. 그래서 이번에도 마찬가지 주장을 할 것 같고요. 그러니까 억울하다와 더불어서 정치 탄압이다라고 이야기할 가능성이 좀 높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지금 제가 이 출연하는데 굉장히 애로를 좀 많이 겪었는데요. 이 광화문 무대. 일대가 예, 그 보수 단체들 집회 때문에. 근데 이제 최근에 이제 사실은 그 보수 단체도 그렇고 지금 자유한국당도 그렇고 심지어 이제 바른정당까지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치 보복이다라고 이제 그 프레임 전쟁을 좀 걸고 나온 그런 그 상황이란 말이죠. 자, 그래서 이 전반적인 분위기가
본인에게 지금 그 상당히 좀 유리한 국면으로 좀 흘러가고 있다. 보수들이 본인을 중심으로 다 다시 좀 재결집하는 그런 현상을 좀 보이고 있다라는 판단을 내릴 가능성이 높고요. 그 판단이 옳은지 아닌지는 이제 별개의 문제라고 치더라도 일단은 그렇게 전제를 하고 박근혜 전 대통령은 역시 그 이제까지 내놨던 메시지와 동일한 메시지를 내놓을 가능성이 높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방금 정치권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럼 정치권의 입장은 역시 예상대로 엇갈리고 있습니다. 먼저 들어보시고 나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죄 추정과 불구속 수사의 원칙을 정면 위배한 이번 결정은 법원이 정치권의 압력에 굴복한 것에 다름 아닙니다. 여기엔 인권도, 법도, 정의도 없었습니다. 사법부에 조종이 울렸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재판 과정에서 국민들께 사과하기는커녕 범죄 혐의를 전면 부인해 왔습니다. 국정농단 세력에 대해서 준엄한 심판을 통해 국가를 정상화시키라는 요구에 부응해야 합니다. 자, 이 문제가 이제 정치적화되고 있고 또 이제 확대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자유한국당이 강하게 반발을 하고 있는데 자유한국당이 지금 반발한 이유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그렇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대로 지금까지 어떤 그 다른 형사 사건이라고 한다고 하면은 다른 어떤 그 재판을 하는 가운데 다른 재판에 추가적으로 기소하는 것 이외에 이미 기소돼 가지고 있는 사건을 이유로 해가지고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케이스는 저도 지금 법조 경력 한 15년, 16년이 돼가는 것이 본 적이 없고 재경 지원의 한 그 판사의 어떤 증언에 따른다 하더라도 본인이 형사 재판을 하는데 이와 같은 경우에 구속영장을 발부된 지가 10년 동안 본인이 본 적이 없다라고 할 정도로 현실적으로 이와 같은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재판부가 어떻게 처구를 하냐 하면은 그 변호인에게 그 보석 허가 신청을 하도록 합니다. 그렇게 한 다음에 그 보석 허가를 받아주는 취지로 해서 석방하는 케이스가 일반적인 케이스입니다. 그런데 이번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하고 이미 재판 받고 있는 것을 이유로 해서 구속영장을 발부했는 케이스는 상당히 이례적인 것이면은 틀림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특히 한국당 같은 경우에는 재판 편의주의고 이와 같은 사법 정의가 무너진 날이라고 오히려 얘기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법적 원칙은 벗어나는 것은 없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어떤 사법부의 독립성 이 부분을 상당 부분 문제를 삼고 있는데 그 부분에 있어 가지고는 법적인 측면과 정치적 측면이 함께 어떤 충돌하는 지점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지하는 측과 반대하는 측의 어떤 견해는 달리할 수 있는 것은 또 사실이기도 합니다. 자, 이렇게 된다면은 박 전 대통령에 대한 한국당의 출당 문제 이게 또 관심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본래는 다음 주에 윤리위를 소집해서 이를 논의할 계획이었습니다만은 이제 상황이 좀 바뀐 부분도 있어요. 어떻게 될 것으로 보십니까? 상당히 지금 한국당 내부에서는 예민한 상황이 계속 이어진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앞에서도 지적했습니다만은 강용상 자유한국당 대변인이 이 사건에 있어서는 인권도 법도 정의도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 얘기 자체가 지금 여권 즉 청와대 문재인 정부가 피도 눈물도 없다 이런 그런 형태를 지적하기 위한 것이라 보여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좀 더 정치적으로 해석하면은 이런 부분도 좀 해석이 가능할 것 같아요. 과연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속 연장 이 부분이 어떤 덕실이 있을까 정치권에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이것은 양날의 칼이 될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일종의 예를 들어서 석방이 된다 그러면은 보수 진영은 또 다른 어떤 분열의 움직임이 또 가능성이 충분히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친박의 세력의 세력 결집이 되고 여기에 따라서 보수 진영의 새로운 개혁적 작업 자체가 차질을 빚게 되는 그런 경우가 또 생길 수가 있단 말입니다. 반면에 여당의 입장에서는 이 부분에 적폐 프레임을 꾸준히 끌고 갈 수 있는 일종의 도화선 같은 부분이기 때문에 이걸 절대 포기할 수 없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석방 유무는 정치권에서 양날의 칼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출당에 대한 부분을 분명하게 이야기했고 또 그것이 이루어져야 나름대로 한국당의 보수 진영의 개혁 작업이 도화선이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는 부분이 있는데 지금 이 상황에서 동정론이 발생이 되고 박근혜 전 대통령이 여당으로부터 탄압과 핍박을 받는 그런 이미지가 만들어지고 그런 여론이 형성될 경우에 이런 부분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오늘 홍준표 대표가 트위터에 페이스북에 그런 글을 올렸지 않습니까? 국가를 위해서 나는 석양이 될 것이다라는 부분입니다. 혼자 활활 타오르는 석양이 되겠다는 것이죠. 이 부분을 유심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 석양에 대한 의미가 감성적 설득력이 굉장히 강한 단어인데 이걸 어떻게 볼 것이냐 이거죠. 결국
박근혜 대통령이 출당을 할 수밖에 없는 보수 진영, 즉 한국당의 입장을 이야기하기 위한 설득의 메시지가 아니냐 이렇게 보는 겁니다. 예. 네. 자, 이런 상황이 된다면은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의 1심 선고가 어떻게 될지 관심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르면은 11월, 늦으면 내년 초에 내려질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자, 이정훈 평론가님, 참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네. 언제, 그럼 뭐 판사만이 알겠죠. 또 이제 상황에 따라서 변화될 수 있는데, 자, 선고. 뭐 11월이라면 얼마 남지 않았지 않습니까? 예, 언제쯤 내려질 것 같습니다. 그렇긴 한데 지금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약간 일정의 차질이 빚어진 상황일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 홍준표 대표 입장에서는 만약에 이제 이번에 이제 이 구속 연장이 되지 않았으면 이제 조금 다른 판단을 내렸을 가능성이 좀 없잖아 있고, 또 재판 시기가 사실은 좀 앞당겨지기를 굉장히 바랬을 거예요. 그래서 빨리 어찌됐건 결론이 좀 나주면 유죄 판결을 뭐 거의 이제 뭐 분명하다라고 보고, 그럼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출당 조치도 빨리 이제 마무리를 짓고 바른정당하고 뭐 합당도 이제 속도를 좀 내고, 이게 이제 가장 좋은 아마 그 1순위 그 대안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이 조금 이제 복잡하게 돼버린 상황인 거죠. 이제 제가 보기에는 이렇게 되면 이제 홍준표 대표도 최근에 약간 기류의 변화를 좀 보이고는 있습니다만, 그러니까 역시 이제 더불어민주당하고 또 문재인 대통령하고 대립각을 좀 더 많이 세우는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고, 어차피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제 계속 구속 연장이 되고 그것과 관련해서 보수 진영 내에서 동정론이 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그걸 좀 활용하자라는 쪽으로 지금 전환할 가능성이 높다. 자, 그렇게 보면 최근에 이제 뭐 정치보복 대책 특위도 만들고 정치보복이라고 계속 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본인들에 대한 여러 가지 보복 문제와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이 정치 탄압 문제를 결합을 시켜서 한데 지금 이제 그 대응을 하면서 이것을 통해서 지금 집토끼라도 조금 다시 재결집하는 동력으로 이걸 활용하는 편이 낫겠다라는 쪽으로 좀 움직여갈 가능성이 좀 높아지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제 질문의 요지는 그게 아니었는데 그래도 좋은 답변을 해주셨습니다. 그럼 최진영 변호사 대신해 주시죠. 그렇습니다. 그 재판이 도대체 언제가 끝날 언제 것인가? 이게 1심 선고 언제? 핵심인 것 네. 같은데요. 구속 재판이 불구속 재판보다는 훨씬 더 타이트하게 해서 빨리 끝날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이와 같이 그 재판부에서 구속영장을 발부했는 취지는 뭐냐면은 재판을 빨리 끝내겠다라는 의지를 밝혔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맞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한 300명, 많게는 300명 가까이 어떤 증인이 남아 있다라고 한다고 하지만, 제가 그 미루어 짐작컨대 검찰 측 같은 경우에는 중복되는 증인을 굉장히 많이 지금 철회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 실제로 한 11월 중순까지는 지금 증인이 잡혀 있는데, 그때까지 그 증인이 끝난다라고 한다고 하면은 빠를 경우에는 12월 말까지, 한마디로 올해 말까지 그 판결 선고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 조금 더 그 박근혜 전 대통령 측에서 증인을 조금 더 신청을 한다 하더라도 내년 1월 내지 2월 넘어가기는 쉽지 않다. 한마디로 내년 구정이 되기 이전까지는 분명하게 1심 판결 선고 날 가능성이 매우 높지 않을까 생각합니다.